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뭐죠?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뭐 개괄이라든지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처벌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피의자 사례, 피고인들 사례들,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했는 사례들, 그리고 구제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 즉 대법원이 최근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네, 그럼 판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는 총 3가지고요. 그중에 첫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최근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돼 있는 바로 전달책과 수거책이 과연 사기 방조가 맞느냐 아니냐. 제가 이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사건 얘기 한번 들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네, 사례로 들어주셨죠. 네, 사례로 좀 슬픈 사연. 핵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사람을 사기 방조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이 점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제 돈을 받을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 아, 본인 이름을 대고 수거책을 하신 분들은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진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된 거예요. 사실상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전에 학계에서부터 이분들에 관해서까지 형사처벌한 게 과연 정당한가? 진짜 이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이제 인정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도 뭐냐 그렇습니다. 금융을 처리해주는 업체로 알고 이제 치료를 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의 그 주인공처럼 고수익 단기 알바 이런 형태로는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금융을 처리해주는 기관, 컨설팅 기관 혹은 이제 브로커 기관에 자기는 취직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취직을 했는 거죠. 절차나 면접도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돈을 받고 송금해주고 여기에서 포커스 잡았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가 나왔거든요. 주된 취지 중 하나가 진짜 몰랐을 것 같다 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비록 고학력자고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함이라든지 그걸 이제 알려준 거와 다르게 얘기를 했다거나 자기 걸 직접 얘기했다거나 혹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 방조가 아니고 무죄다 판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대법원 가서는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사기 방조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주된 취지는 몰랐을 것에 관해서 자기 신분을 밝혔느냐 밝혔느냐 하는 그 점이 주된 취지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럼 아까 판례가 3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판례는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판례는 이것도 이제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최근에 대법원이 좀 약간 이런 면에서 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의 다른 하나의 유형 중 하나로 제가 통장 대여가 있는데 사건은 이래요. 이분이 대출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대출 문자를 받고 이제 대출을 신청했는 거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네가 대출을 하려면은 카드하고 통장을 발급받아서 줘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의심 없이 카드 통장을 발급받아서 전달해 줬어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이 되고 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 입장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대출을 받으려고 네가 대출금을 받아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매체들을 준 거니까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돈을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는 양도해주는 행위에 위배가 된다 해서 형사상 처벌이 인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어요.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대출금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하고 카드 대여하고 통장 대여하고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별개의 것이다. 오케이. 그 양자는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랬던 이 사람이 수익이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나 통장 대여는 돈을 받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대출금을 해준다는 그 약속만 믿고 했는데 결국에 대출금도 못 받고 보이스피싱 계좌 이정돼 버렸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 게 두 번째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마지막 판례는 조금 약간 재밌는 판결을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통장 카드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내 통장과 카드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뺐어요. 피디님이 빌려주셨는데 피디님 통장에 갑자기 돈이 1,000만 원이 꼽혔어요. 오, 이게 웬 떡이고 하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두 가지 범죄 조직이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횡령죄가 성립할까?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횡령죄가 성립할까? 자,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죠. 두 번째 하면 피해자로부터는 횡령죄가 될까?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분께 사기죄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것 같다. 네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행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답이고요. 두 번째,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요거는 세모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건의 당사자는 통장을 넘길 당시에 인지를 못했는 상태에서 넘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요. 첫 번째, 인지를 했는 경우, 인지를 하고도 내가 그 돈을 이제 뺐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예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고, 인지를 하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사기죄에서 하나의 실행의 수단으로서 돈을 빼간 거기 때문에 거기 관해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횡령죄로 구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요.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돈을 띵땅 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하고의 신인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횡령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신인과 위탁관계 혹은 신인관계라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쉽게 해서 제가 피디님을 믿고 제 돈이나 이런 걸 맡기고 며칠 뒤에 돌려주세요 했는데 이걸 띵땅 치는 걸 횡령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하고 간에 그런 위탁관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거를. 근데 보이스피싱이란 걸 인지 못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대출금 관련해 가지고는 인지를 못했는 경우에는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보관관계가 신위탁관계가 인정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일종의 횡령과 관련해 대법원의 기존 케이스에 관해서 영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통장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차고송금을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이제 송금을 하는 경우, A라는 사람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 계좌에 입금한 경우죠. 이 경우에 B는 송금했는 사람, 즉 입금자하고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뺏쓰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까지 계속 누적된. 이 경우에 아까 이제 두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을 몰랐던 상태에서 내가 단 사람이 두 명이로 내가 돈 받을 게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는 거 그걸 뺏쓰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오늘 판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판례는 사실상 이제 어떤 기준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케이스바다 다 적용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해서 난 하면 전화를 해도 난 무죄다, 나는 뭐 통장을 빌려줘도 무죄다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런 사건 자체 연루가 안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보이스피싱에는 가담도 해서는 안 되고 도와둘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도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 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 드립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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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